진짜 이런 것들 눈 깜빡한 사이에 진짜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정부 올해 청년정책 24조 6천억?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지원한다는 기사가 있네요. 이제 주식 염증 난다. 10% 금리에 청년 200만 명 몰린 이유? 청년 희망 적금 끝났지만 연 5%에서 8% 금리 상품 아직 남았다. 윤석열 청년 1억 통장 뭐길래 청년 희망 적금 290만 명 갈아타나? 이게 뭐지? 여러분, 나라에서 청년에게 돈 쏟아붓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일일이 챙기기 정말 어렵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나라에서 주는 혜택들 준다는데 받아보자, 우리 놓치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하나하나 다 모았어요. 시간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이거 영상 다 보시면 무조건 돈 벌어 간다, 돈 아낄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따라오시죠. 안녕하세요, 언더더시 최현수입니다. 오늘은 뭔가 휑하시죠? 이제 지상 선배가 없이 저 혼자 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 잘할 수 있겠죠? 사실 오늘 제가 왜 나왔냐 하면요, 지난번에 국민연금 편 기억나시죠? 90년대생인 제가 찐 진심으로 준비한 편이었는데요. 나라의 국민연금만 내고 이렇게 끝낼 수 없다! 바로 2030 청년 정책 편인데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1분 1초가 아까운 듣동러 분들을 위해 혜택별로, 대상별로 타임코드를 적어뒀으니까 클릭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명예 90년대생 대표 기자인 제가 떠먹여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돈 모으게 해주세요. 제발! 취준생인 듣동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게 있습니다. 구직 중에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 그러니까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청년층에 해당하는 사람 18세에서 34살까지를 청년으로 보고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지원해주고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유형을 볼까요? 기준이 중위소득이 바로 120% 이하고 재산이 4억 원 이하라면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 촉진 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최대 300만 원을 줄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걸 보고 계신 우리 듣동러 여러분들, 이거 중위소득 뭐냐 뭐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요. 우리나라 집들을 소득 순서대로 줄을 쫙 세웠을 때 그 줄의 딱 한가운데 있는 가구 소득을 바로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은 매 년마다 바뀔 수밖에 없겠죠. 2022년에 중위소득 120%는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1인 가구 기준 월 233만 3,774원이고요.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614만 5,296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소득 조건은 중위소득 120% 이하니까 이 소득보다는 미치어야 기준치가 만족된다, 너 통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중위소득에 애매하게 걸려서 지원을 받지 못해서 아쉽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중위소득에 걸려서 지원을 받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은 두 번째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득이나 취업 경험 무관하게 신청만 하면요, 취업 지원 서비스랑 또 그리고 취업 활동 비용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군인이신 듣동러 분들도 계실까요? 군인 신분에 시간만 보내는 것 같아 불안하신 듣동러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하나 찾아본 게 있는데요. 바로 사회복귀 지원금이 있습니다. 뭐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현역 장병이나 상근 예비역, 대체 복무요원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근데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이건 진짜 희귀득 적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은행 이자가 5% 정도 수준이고요. 또 여기에 국가가 지원해주는 이자가 1%, 그러니까 총 합해서 6% 수준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또 적금 만기가 되면요, 국가에서 야, 너 진짜 잘 모았다 하면서 원리금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붙여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무기간이 18개월이고 월 40만 원으로 전역까지 넣게 된다면요, 753만 2천 원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국가에서 지원금을 248만 원 정도를 더 준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로 이제 막 나아갈 듣동러 분들을 위한 정보였다면 이제는 돈 버는 저 같은 듣동러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바로 첫 번째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인데요. 만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그러니까 이런 듣동러가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게 되면요, 정부에서 600만 원을, 또 기업에서 300만 원을 공동 적립하게끔 만들어서 적금이 만기했을 경우에 1,200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가 처음에는 미취업 청년들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중소기업 기준은 5인 이상이어야 하고요. 이 기준이 있긴 하지만 벤처기업이나 아니면 청년 창업 기업일 경우에도 일부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중견,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대통령들은 나 이미 중견, 중소기업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물론 재직자를 위한 지원 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6개월 이상 중소, 중견 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일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5년간 그 기업에 근속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성과 보상금 형태로 지급을 한다고 해요. 연차별로 월 납입액이 8만 원에서 16만 원까지인데요. 이렇게 5년간 모으게 되면요, 3천만 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게끔 청년과 기업, 정부 셋이서 으쌰으쌰 힘을 합쳐서 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 중에서 청년이 적립하는 건 720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720만 원을 넣었는데 3천만 원을 돌려준다 하면 엄청난 거죠.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악용해서 꼼수를 부린다는 기업도 종종 있다고 해서 유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식이냐면요, 연봉을 계약할 때 회사 연봉에 이 내일 채용 공제 액수를 합해서 계약을 한다는 건데요. 청년 내일 채용 화나신 거 아니에요? 할게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신청 가능하게 하면 그 본인 기업에서 몇백을 줘야 하니까 이 돈 네 연봉이다, 뭐 이런 식이라고 하네요. 이 기사 보고 진짜 너무한다고 했는데 이런 기업은 우리 모두 걸러 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기업별로 나누기도 하지만요, 국가에서는 청년들이 얼마를 버나 이 소득별로 구간을 나눠서 그 지원 제도를 달리하기도 한다 합니다. 가장 먼저 연소득이 600만 원 초과해서 2,4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요, 청년 내일 저축 계좌라는 이름으로 2022년 7월부터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을 상대로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혜택을 주냐?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저축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야, 너 잘했다, 뭐 이러면서 지원금을 지원해 줍니다. 최소 본인이 360만 원을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360만 원을 더 얹어서 만기시켜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상위 계층일 경우에는요, 1,080만 원까지 정부 지원금으로 넣어준다고 하니까 꼭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오프닝에서 봤던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었던 청년 희망 적금, 이거는 3월 4일부로 신청이 종료됐다고 하고요. 이 밖에 다른 것들이 있나 제가 한번 쫙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또 제가 찾아보니까 기준은 만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의 청년, 직전 연도의 연소득이 3,600만 원이고요. 무주택인 세대주의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혜택이 있나 살펴볼까요? 일반 주택 청약 통장은 10년 정도 들고 있어도 최대 1.8%의 금리를 받게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을 들고 있을 때는 연 3.3%의 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 240만 원 한도로 총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를 해주는 등의 혜택도 추가로 있다고 해요. 근데 저 중요한 점은 일반 주택 청약 이미 가입하신 대통령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거 해지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해지하지 않고도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기준만 맞는다면 꼭 바꿔보는 것도 핵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입 기간은 언제까지냐? 바로 이게 진짜 중요하죠. 내년, 그러니까 2023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하니까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봤는데, 월세 등골 휘는 우리 듣동러 분들을 위해 제가 다 긁어왔습니다. 우리들의 주거 이야기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지난해에 서울의 월세 거래량만 7만 건이 훌쩍 넘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신가요? 저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리고 또 임대차 거래 중에는 40%에 육박하는 비중이 바로 이 월세 거래에 몰려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전세 개념인 청년보증부 월세 대출이 있더라고요. 기준이 뭐냐, 이거 조금 복잡한데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임차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금 7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 원까지, 그리고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 금리를 한번 따져볼까요? 보증금의 경우에는 연 1.3%의 대출 금리가 붙고요. 월세의 경우에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이자가 붙지 않고 2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1%의 대출 금리가 붙는다고 합니다.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해서 이 혜택을 쓸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꼭 좀 지원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또 찾아보니까 서울시 듣동러분들을 위한 월세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건 22,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기준이 뭐냐? 당연히 서울시에서 거주를 해야겠죠.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건물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이하가 지원이 가능한데요. 또 여기에 또 기준이 또 있어요. 중위소득 150% 이하, 그러니까 월에 291만 7,218원 이하로 버는 청년 1인 가구에게 월 20만 원씩 월세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대 10개월까지 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총 합하면 200만 원인 거죠. 생애에 딱 한 번 있는 기회라고 하니까요. 기준이 맞는 듣동로 여러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올해는 아직 안 열렸다고 하니까요. 하반기를 노려보도록 합시다.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요. 사실 월세라는 게 매달 생돈 나가니까 사람들 다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해서 정부에서 또 행복주택 정책을 펼치는 중이라고 합니다. 행복주택은요, 대학생, 신혼부부, 그리고 사회초년생과 같은 젊은 층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마련한 제도인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 직장이나 학교 같은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세워서 이게 나눠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되는 듣동로 분들은 그동안 역세권 뭐 이런 거 살짝 포기해 왔었잖아요. 이런 듣동로 분들을 위해서 주변 시세보다 20에서 40% 정도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내놨다고 합니다. 2022년 청년주택 공급 계획을 보면요. 행복주택은 총 15,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꼭 지켜봐야겠죠.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의 경우에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소득 평균의 100% 이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들으면 좀 진짜 복잡해 보이는데요. SH에서 발표한 월평균 소득표가 있으니까요. 듣동로 분들은 이 표에 맞춰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청년을 위한 지원 제도들이 무엇이 있나 찾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진짜 많았는데 언더더시가 골라서 우리 듣동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을 만한 것들 위주로 찾아봤거든요. 도움이 진짜 많이 됐으면 하는 제 작은 바람이 있고요. 사실 이걸 찾아보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에서 청년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과 대우가 좀 더 폭넓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제 주변만 봐도 기준이 맞지 않아서 굉장히 힘든데도 지원을 못하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보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매입 임대주택과 같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호텔이나 원룸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제도였는데 2년 전만 해도 비판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매입 임대주택 기사들을 보고 실제로 사진들을 보니까 좀 약간 최저시급 같은 그런 공간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막 청년은 뭐 고생해도 돼, 이런 데서 살아도 돼, 이런 느낌이라서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듣동로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청년 지원 정책에 관심도 가져주고 목소리라도 더 내게 된다면 이제 국회에서도 이런 지원 정책 더 많이 만들지 않을까요? 이번에 24조 6천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지금 영상 몇 분이 보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최소 우리 1억 원씩 가져가는 걸로 바보같이 당하지 말자! 이거 마음을 어떻게 해요?